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창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7월 13일, 자, 월요일 공개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방송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네, 진행이 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개방송 하면서 그 이제 시황도 이제 자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주, 그 다음에 내일 대통령이 이제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뉴딜, 한국판 이제 뉴딜 관련주들도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공개 방송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0.6% 이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다우 지수는 현재 1.4% 금요일 날 1.4%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좀 확산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 증시는 아주 편안하게 네,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방 회원분들은 아침에 네, 종목 추천 다 나갔고요. 네. 일단 여기 아침 9시 시초가 확인하고 네, 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황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테마주면 테마주, 대형주면 대형주 그거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선의 올림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여기 9시에 네, 시초가 확인하고 또 상세하게 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마이크 킬게요. 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깜보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7월 13일 이제 월요일인데요. 자, 일단 이 시황부터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주 그 다음에 최근 지난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별세하셨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대선주가 갑자기 이제 큰 판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대선주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또 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요번 그 사건 때문에 대선주 중에서 그 이낙연 씨 것도 많이 가겠지만 그 유력 대권 후보 말고 잠룡급 있죠. 잠룡급 대선주자들 이 종목들이 지금 아주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기폭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했어요 벌써.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대선주도 많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좀 이제 곤란을 좀 겪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주식 방송에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대선주하고 정책주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분 이름이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먼저 제가 구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책주가 원래 그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 그 한국판 뉴딜 그 종합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일 원래 오늘이었는데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테마주하고 그죠? 이런 것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황부터 좀 잡아드리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는 이제 더 신경 써서 시황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쭉 얘기해 드리는 거 잘 아시죠? 방송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요. 네, 평상시에 저녁 방송할 때는 뭐 50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이렇게 시황을 잡아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도 1시간 반 그 정도 진행을 하니까 네,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시황이랑 종목도 동향을 얘기해 드리니까 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 시황부터 쭉 이제 그 짚어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네, 종목 좀 하나 보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증시를 좀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개 방송을 한 달에 딱 한 번만 합니다. 자주 하지 않는데 지난주 6월 달에 이제 6월 중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죠, 그죠? 그때 날짜가 참 공교롭게도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였어요. 언제였냐면 6월 15일하고 6월 16일 이틀 동안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6월 15일 날 잠깐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죠. 코스닥을 보시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6월 15일 날 7%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 날은 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공개 방송할 때 전후로해서 북한이 아주 크게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그 뭐 김여정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북한에 있는 수뇌부들이 난리를 쳤고 심지어는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이제 연락사무소도 이제 폭파시켰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난달 공개 방송할 때는 여러분들 그 무너진 이제 불안한 심리 잡아드린다고 정말 그 진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증시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네. 늘 하시던 대로 그 페이스 원칙 그대로 유지하시고 열심히 매집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가 오르고 종목들이 올라갈 때 반드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때 그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좋은 수익들을 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조정 온다고 난리를 쳤었던 비관론자들의 말이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안 맞았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악재들은 사실이었고 다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재확산될 수 있다. 재확산 됐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갈등, 그래서 뭐 또다시 무역 전쟁 또는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갈등은 여전히 있어요. 대신에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수 있다. 북한 계속 도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시는 올라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 된 경제 금방 회복이 안 될 거다. 예, 금방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역으로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 아주 그냥 이쪽에 난리가 났어요. 여행회사들이 처음에 몇 달은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금은요 난리가 났어요.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국내 해외 못 나가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니까 뭐 아주 그냥 정말 뭐 좋은 소식이죠, 그죠? 그래서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아무튼 6월달에 비관론자들이 외쳤던 대로 되지가 않았죠,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그때 이게 다우지수죠.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되게 심플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수익 나는 것 수익자를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도 보여드렸었죠. 나스닥 지수도 그때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가 여기였거든요. 요 지점이에요. 선 거들었잖아요. 그냥 이 방향이다. 선도 되게 투박하게 였어요. 네.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정이 걱정돼서 손절 때리고 주식 버린 사람은 지금 돈 다 잃어버렸어요. 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잃어버린 거죠. 네. 계속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나면 중국이 망할 거라고요. 중국 증시가 여기가 절호의 매수기였어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제가 공개방송할 때였어요. 비관론자들이 난리를 칠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국 증시예요. 중국의 뭐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아니고 이게 바로 중국 상해 증시예요. 그때 똑같았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서 갈 가능성이 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중국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네. 그리고 국제유가 있죠. 국제유가도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뭐가 문제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이럴 때 코스피 지수를 봐야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선을 그냥 지금 대충 긋는 거예요. 꼼꼼하게 지금 그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향만 이렇게 그어드리려고 대충 긋고 있습니다. 대충 그어도 맞잖아요.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마찬가지겠죠, 그죠? 다 우상향입니다. 다 우상향이었어요. 증시도 우상향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 심지어 중국의 부동산 지표나 이런 것들 있죠. 그 지표, 경제 지표들도 우상향이었어요. 근데 누구만 우하향이었냐? 비관론자들한테 속은 개인들의 마음과 생각만 우하향이었던 거죠. 증시는 조정이 올 거야, 조정이 올 거야, 조정이 올 거야. 다 거기에 이제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못 나게 누가? 비관론자들이 방해한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언론이에요. 그래서 늘 뉴스 보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뉴스 보다가 또 되게 많이 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금요일날 받았었던 그 문자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기가 막힌 게 개인들 그 비관론자들이 어떤 예측을 했냐면 이런 예측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공방이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심지어 7월달인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4월달부터 온다고 했었던 이 쌍바닥이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쌍바닥을 안 찍었냐? 찍긴 찍었어요. 개인들은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찍을 거라 생각했는데 쌍바닥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증시가 이 정도 올랐으면 비관론자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비관론자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제가 금요일날 그 저녁 방송 준비할 때 금요일 저녁에 무방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보여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서 제가 시황을 잡아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이제 전문가라든지 다른 뭐 주식 방송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안 듣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회원들 종목도 신경 쓰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낮에 방송도 하지만 저녁 저도 무방을 진행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 방송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시간도 적혀 있는데 주식시장 끝나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무슨 문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여러 통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스팸 문자입니다. 스팸 문자인데 뭐 전화번호랑 뭐 그런 거 싹 지웠어요.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왜 띄워드렸냐면 자 제가 하나하나 이 문자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는 비관론자가 보낸 거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 문자가 왜 왔냐면 이제 뭐 그 주식하시는 분들 이제 모집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홍보 문자예요. 아시죠? 네. 자,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린 만큼의 최소 절반은 폭락입니다. 코스피 주식 투자 하락장에 대비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볼게요. 수상하게 올렸다고요? 뭐를 수상하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 증시가 올라간 게 수상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관론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있고 경제가 실제로 어려워졌고 내가 잘 아는 식당 하는 친구 문 닫았고 기타 등등등 안 좋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실물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 미중무역 전쟁이 또 터질 수도 있고 악재가 그렇게 많은데 증시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차트를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가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수상하게 올렸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올렸는데. 요즘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 화 많이 나셨죠? 근데 그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 잡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가 있나요? 주식시장에도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유동성은요,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일반 개인들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시경제를 다루는 이제 뭐 경제 수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총괄하는 이제 그런 분들 눈에는 그 유동성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유동성이 공기 같아서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공기라고 하지만 공기 안에는 산소도 있고 뭐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도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네.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게 올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처음부터 뭐가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유동성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대신 올라갈 때 뭐 흔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훅 한번 눌렀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확 들었다가 또 누르면서 가기도 하고 하겠죠. 즉 변동성, 출렁출렁이면서 갈 거예요. 왜요? 유동성 때문에 증시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유동성을 계속 늘려줄 거예요. 아니면 이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끔 계속 정부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제 예상이 아니고 미국의 FRB 아시죠? 연준 의장이 언제까지 한다고 했었죠?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그때까지 유동성 안 줄인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늘리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는 수상하게 올린 게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올린 겁니다.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증시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상승인 거죠. 그러니까 올린 만큼의 최소한의 절반은 폭락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걸 거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락장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를 댔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첫 번째를 보면 미국 증시 또는 한국 증시 더 이상 나올 경기 부양책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크나락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내겠다고. 현금으로 또 현금 주는 거 있죠, 미국. 우리나라 그 뭐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그런 거 또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경기 부양책 미국이 내면 우리나라도 또 나와요.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시장에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경기 부양책 또 낼 거다라고. 중국도 또 내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눈만 뜨면 얘기하잖아요. 경기 부양책 낼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든 밑에 장관이 얘기하든 아니면 보좌관이 얘기하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두 번째. 팬데믹 완전 회복은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2차 유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차 유행이에요. 아직 1차 유행 끝나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관련 이슈 및 미중 무역 갈등 이제는 조정이라고 근거 세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반박을 해볼게요. 미중 무역 갈등, 팬데믹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팬데믹이 지금도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인데 증시가 왜 올랐냐 이거예요. 악재도요 3개월 이상 우리면요, 계속해서 이제 우린다고 표현하죠. 네. 악재도 3개월, 길면 6개월인데 그 정도 되면요 사람이 지칩니다. 나중엔 설마 이제 설령 핵전쟁이 일어나도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주식시장 반등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요? 악재가 지겹거든요. 호재도 나중에 계속되면 만성되죠. 악재도 3개월, 6개월 지나면 만성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터진 지 이제 딱 6개월 됐죠. 1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터지고 1월 한 말쯤인가 부터 터졌으니까 한 6개월 만으로 6개월 됐는데 길거리 나가면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야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악재도 만성된다니까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까봐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콩값이랑 중국 위안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중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폭락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휴전을 하려고 합의를 좀 봤다가 중국이 또 엎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더 폭락을 했어요.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이렇게 폭락할 때 같이 움직인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콩값입니다. 콩값 대두죠. 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대두 콩값을 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표밭이니까 이쪽을 건드린 거예요. 잘 아시죠, 그죠?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을 때마다 또는 일어날 때마다 폭락했어요.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안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콩이 남아도니까 콩값은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리고 2019년 5월 달에도 폭락했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급등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팩트만 갖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항상 콩값이 폭락했는데 지금은 올라갑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하고 미국이 중국의 주요 기업들 막 제재하죠.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벌써 터졌어야죠. 그럼 콩값이 폭락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오르고 있잖아요. 800달러 근처에 있던 게 지금 900달러까지도 치고 나왔습니다. 바닥 대비 10% 이상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중국에 홍수 많이 나죠? 아무튼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콩값이 폭락했는데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국제 콩값이고 중국의 위안화 볼게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아까 증시 폭락했었죠? 그때 위안화가 이렇게 폭등했어요. 2019년도 5월 달에 또 터졌죠? 그때도 폭등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폭락해요.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그래 미중 무역 전쟁 터질 거야. 뉴스 보면은 제가 봐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터질 것 같아요. 막 뭐 저기 필리핀, 남중국해에서 막 그 미국 항공모함 막 2대씩 모여가지고 막 훈련하고 있고, 중국은 입으로만 뭐라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전쟁 날 것 같죠? 뉴스 나는 거 보면 전쟁 날 것 같아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실제로 어떠냐 이거예요. 위안화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그 문자에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란 얘기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도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수급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닌 미국 다우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보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저도 미국 나스닥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들이 이미 주시장을 떠나고 있다고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단 아까 중국부터 보세요. 중국. 네. 중국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거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충 보셔도 많죠, 평상시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후강통이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중국 증시가 폭등할 때가 있어요. 2015년도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 화장품, 뭐 제약, 바이오, 물티슈까지 난리가 났었죠. 중국의
뭐 중국에다가 물건을 뭐 진짜 속옷 한 장이라도 팔면 상한가 3개씩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투자금 유치받았다 그러면 날아다녔어요. 막 상한가 막 2-3개는 기본이었어요. 그때였거든요. 그때 상승할 때보다 지금 거래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수급이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뭘 하나 더 보시면 되느냐? 환율을 보시면 돼요. 아까 위안화를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빠지고 있거든요. 하락하고 있죠. 위안화가 하락한다는 얘기,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하락한다는 얘기는 위안화 강세예요. 강세 현상은 언제 나타나느냐? 외국인이 달러 팔아서 위안화 살 때, 그때 그 나라 화폐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러 팔아서 위안화 사가지고 중국 주식 산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중국 주식을 많이 사면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의 특정 회사 외국인 그 매집 한도 있죠.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 말라고. 요즘에 그런 뉴스 나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준비해서 보여줄 걸 그랬네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 한도가 30%다 그러면 중국의 그 알짜 기업들 있죠. 30%를 막 넘어가니까 거래 정지시켜 버렸어요. 외국인 주식 사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네. 잠깐만요. 이 의원님 30분이 아니라 30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봤네요. 30초 정도 딜레이 걸리면 맞을 거예요. 네네. 네. 저희 회원이 뭐 물어보셔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위안화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수급이 떠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죠. 중국도. 그러면 중국 증시를 이렇게 지금 보시면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급등시킬 때 들어온 이 거래량은 뭐란 얘기예요? 뭐예요? 외국인 수급이란 얘기지. 근데 이미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고요? 저는 동의가 아니고 공감이 안 돼요. 저는 이 말은 제 관점에서는 아니라고 봐요. 떠나긴 뭘 떠납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보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뭘 보셔야 되느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잘 보시라고. 테슬라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퍼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요? 언택트가 또 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언택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을 텐데 이 바이러스는 한여름에도 창궐을 하네요. 보니까 네? 원래 여름에는 그 지독하다는 돼지 콜레라도요 5월달 이후에는 잘 안 걸려요. 근데 이 바이러스는 진짜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도 이게 어떻게 저기 처리가 안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되게 간단한데 이거 좀 뒤에서 얘기할까요? 네. 처음에 나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고 좀 잠깐 쉬었죠. 네, 그때 누가 그러는 줄 아세요? 나스닥 지수 잠깐 쉴때가 언제였겠어요?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기술주들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낙폭과대가 심했던 뭐 항공주라든지 뭐 산업재, 자본재 그런 종목들이 급등한 거예요. 호텔, 항공, 유통, 물류, 제조업, 자동차 뭐 그런 것들 그죠? 네, 조선, 운송 뭐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좀 증가하니까 언택트 기술주들 위주로 또 가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뭐 철강, 화학 이런 쪽은 또 뭐예요?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다가 좀 주춤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종목들 또 가는 거예요.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계속 올라가잖아요. 페이스북도 얘기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 다 여기서 얘기했어요.
기존에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여기서도 얘기했다고요. 잘 보시라고. 무방에서도 얘기 여러 번 해드렸어요. 테슬라 시원합니다 진짜. 테슬라가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의 수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더 갈 수 있겠죠. 테마가 더 형성되겠죠. 아마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과열되고 있지만 열심히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이 쉴 때 뭐가 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뻔하거든요. 이 원리를 알면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 편하게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린 대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먼저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보면 하락장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런 식으로 급등하면요 2차 전지 관련주 또 가요. 근데 왜 조정을 대비해요? 빨리 수혜주 사야죠. 그리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폭등하죠. 중국 소비주들 난리 나요. 옛날에 중국에 물티슈 판다고 해서 웰크론이 2,000원인가? 2,000원에서 한 3개월 만에 한 4배인가 갔어요. 4배인가 5배인가. 물티슈 판다고요. 여성 위생용품하고. 쌍방울이 중국 홈쇼핑에 그 속옷 런칭했다고 상한가, 연속 상한가 3개 나왔어요. 아, 천태사님 문자번, 아, 예, 천태사님, 네, 어서오세요. 네, 신규 가입하셨군요. 네, 어서오세요. 하락을, 조정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급등을 준비해야 돼요. 테슬라가 여기서 더 가죠? 그럼 항상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 테마주가 가요. 지금은 삼성, SDI, LG와 저희 방에 중장기로 홀딩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유종목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누가 가요? 중소형주 테마주도 가잖아요. 준비하셔야죠. 맞죠? 네. 지금 빨리 대선주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바빠요 지금. 네. 아무튼 저는 이 말도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스닥을 먼저 보면 중국을 먼저 보면 수급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다 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이랑 중국이 저렇게 급등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나는 비관론자들한테 그걸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남들 다 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야 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는 뭐 여기 뭐 개인적인 모성인데 하여튼 그래요. 4번 5번은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뭐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패스. 네. 1, 2, 3까지만 얘기할게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수상하게 올린 게 아니고 유동성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동성 때문에 올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미국 증시, 한국 증시, 경기 부양책 계속 나온대요. 팬데믹 완전 회복은 없는 거 맞는데 악재도 오래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안 빠져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네. 미중 무역 갈등, 언론에서는 자꾸 이걸 부추기는데 실제 콩값이랑 대두 가격이랑 환율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돈 한 푼 안 내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수급들은 이미 주시장을 떠나고 있다? 떠난 게 뭘 떠납니까?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대놓고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을 보셔야 돼요. S&P 500 주수하고 다우지수는 좀 뒤에 보시면 돼요. 순서도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자를 제가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받은 문자를 보여드렸는데 저거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쭉 설명드린 이유는 뭐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아무리 비관론자들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속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려고 재테크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런 쪽으로 가냐 이거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정말 개인적인 사석이면 더 진짜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 또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한번 보여드렸어요. 지난달에 그 어디에요? 여기에서 속아가지고 조정 온다고 속으신 분들 지금 아마 가슴 아플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별로 안 올라갔지만 코스닥은 꽤 많이 갔거든요. 코스닥은요
2019년보다 오히려 고점이 높아요. 2019년도의 고점이 여기였는데 여기를 제꼈어요. 제꼈잖아요. 여기가 2019년 고점인데 보이시죠? 살짝 누군가가 들어와서 매집을 참 잘 해놨어요. 매집을 많이 하면 거래량이 티가 나거든요.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걱정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가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 테마주하고 이제 정책주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정책주도 뭐 사실 테마주죠, 그죠? 이 얘기들을 쭉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누구 말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선 테마주하고 이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종목줄 잠깐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회원 보유 종목 중에 좀 급등하는 게 있어서 잠깐 요거 좀 보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하시는 이제 종목 얘기해 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아, 예, 김희용 님도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여기 대선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 성공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네,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같이 저희 방에 회원으로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가 저희 방에서 갖고 있었던 이낙연 관련주인데요. 네, 매집을 좀 해놨죠. 우리 회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14%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저희 방 누적 수익률이 4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아무튼 잘 나고 있죠. 이낙연 관련 주면서 요게 그 중국 소비 수혜주도 됩니다. 한알령 중국 한알령 그 해제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호가창을 우리 회원들 좀 보시라고 이제 띄워놓은 거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선주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보죠. 이 대선주가 그 4월 올해 4월 15일 날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대선주가 이제 끝이다. 이제 뭐 내후년 대선 때까지는 이제 못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4월 15일 그 전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무방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많이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총선이 끝나면 정치 테마주 대선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왜 그랬냐면 항상 그랬거든요. 왜냐면 총선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대선 어떻게 가는지 그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총선은 대선으로 가는 큰 대문을 이제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번 총선 때 그죠? 원래 되게 중요한 선거였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그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나라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대선주들이 옳게 못 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또 대선주 매집하신 분들 중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총선 끝나고 나서요. 제가 이제 미리 예고해드렸잖아요. 총선 끝나면 바로 윤석열 씨 관련주 움직일 거다. 왜요? 윤석열 씨를 검찰 개혁한다고 분명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선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주 얘기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정치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당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뭐 무당층도 계실 거고 야당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당을 너무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민주당을 너무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를 먼저 구할게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주식 얘기 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서 하는 얘기니까 저한테 이상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중심을 잡고 얘기를 하도록 노력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꼭 연락이 와요. 보수 쪽에 좀 유리하게 얘기하면 너 구구지, 아니면 진보 쪽에 좀 얘기하면 뭐 대깨문이지 막 연락 오는데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얘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먼저 구하고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죠. 그죠? 그 4월 달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래 뭐 박원순 씨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일, 이번 사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원래 총선이라는 거는요, 대선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대선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를 이제 전 이슈가 윤석열 씨였잖아요.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각을 세웠고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 관련 중에 서현이라든가 차트를 한번 보죠. 이런 것들 많이 갔죠.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대장이 제일테크노스였죠. 상한가도 나오고 이제 급등한 겁니다. 이건 윤석열 관련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고, 이낙연 씨 관련주들도 서원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미 대선주가 6월 달부터 급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총선 끝났을 즈음이 바닥이에요. 제가 말한 게 틀렸나요? 맞았잖아요. 총선 끝나면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가는 거라고.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더 크게 갔을 텐데 제대로 못 갔어요. 그리고 아까 누구예요? 서연? 네. 서연도 보시면 4월 총선 끝나고 나서가 바닥이었어요. 사람들이 총선 끝났는데 아 대선주 안 갔네 이러면서 다 손절 때릴 때 그때 사셨어야 돼요. 그때 사셨어야 된다고요. 실제로 4월달에 저희 방에서 추천한 대선주가 있죠. 누굴까요?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추가 상승 여러 개 남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방 때 잘못 얘기하면 막 갖다 찍어버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얘기하면 찍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그 4월달이 총선 끝나고 나서가 저점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여기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우리 회원들은 저를 믿어줬어요. 근데 무방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고요. 그때 좀 사시죠. 그때 3,000원이었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대선주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돼요. 저는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대선주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주 얘기해 드리는 거 잘 들으시면 차트에다가 선 하나 안 긋고 2시간, 3시간, 어쩔 때는요 10시간도 얘기합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이런 거 안 띄워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외워진 거예요. 전문가를 해야 되니까 맨날 설명을 해야 되고 회원들이 이 종목 저 종목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또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졌어요.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IQ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워지더군요. 왜요? 늘 똑같으니까. 약간씩 바뀌어요. 근데 바뀌다 보면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많은 종목들을 리딩을 해봤기 때문에. 혼자 매매한 사람은요 이렇게 저처럼 기억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제가 일반 개인 투자자였다면 이렇게 못 외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 매매를 하지 않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축구팀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독이 실제로 뭐 볼을 차지는 않잖아요. 리딩만 하지. 리드. 그게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선주는 리딩할 때 좀 편안합니다. 아무튼 이제 많이 겪어봤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특히 총선 있죠.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많이 갔죠. 서현만 그랬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에서 최근에 이낙연 관련주로 이제 들고 있다가 매도한 게 범양건영인데, 범양건영도 이거 매수 어디서 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했어요. 요 지점에서 5월 말 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5월 20일 정도. 문자 보낸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지 믿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제가 추천한 거 있죠. 네, 그거 위주로 얘기합니다. 네, 남의 거를 얘기하지 않고 네, 저희 방에서 이제 리딩한 거 갖고 하는데 5월 20날 문자 나갔잖아요. 스윙으로. 이게 중국 양의 수혜주도 되는데 여기 작년 12월 달에 이낙연 관련주로 급등했었거든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료가 크게. 물론 더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중국 양의 수혜주도 되거든요. 이 당시에 중국 양해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는 수혜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양해 수혜주. 근데 이게 뭐예요? SOC 관련주고요. 이때 국무총리 하시던 분이 이낙연 씨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SOC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 강조를 많이 하죠. 뉴딜 그러면서. 뉴딜의 근본이 뭐예요? SOC잖아요. 그래서 범양건영을
재료가 아주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주도 되고 우리나라 정책주도 되고 중국 정책주도 되고 대선주도 되니까 여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재료를 하나만 쓴 거예요. 대신에 방송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편안한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수익이 50% 전후로 끝났습니다. 한 달? 수익축은 약간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수익이 높잖아요.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좋은 수익 내고 끝냈고 잘 마무리를 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대선주를 하는데 대선주를 이런 데서 공략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제 성향 차이인데 저희는 이런 데서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 회원으로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70~80%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분들한테 여기에 전업하시는 분들은 좀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전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서 추천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직장인 분들한테 이제 이런 데서 종목 추천하면요, 그분들 네,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들었다 놨다 정신이 없으니까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회의 들어갔는데 매도선이 나오면 팔지도 못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안 합니다. 이런 데서 추천하고 이게 쭉 올라갈 때 있죠. 올라갈 때 상승 초기 중간 고점까지 해서 분할 매도해드립니다. 아무튼 범양건영은 이 정도에서 잘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수익 50% 내고 만족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살 게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대선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왜 먼저 했냐면 대선주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왜 해드렸냐면 대선주가 이미 지난달부터 상승을 시작했어요. 4월달에 바닥을 잡았고 지난달부터 벌써 움직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위주로 움직였냐면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움직였어요. 이낙연 씨, 그 다음에 누가 움직였죠? 이재명 씨.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이제 그 이낙연 씨를 이제 추격하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씨 것도 급등을 합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가 옆으로 돌리다가 상한가 나왔죠. 그냥 총선 끝나고 여기였었어요. 네, 참 좋았죠, 그죠? 네.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를 치고 거래가 터졌으니까 당분간 좀 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네,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 대선주가 이미 급등을 시작해 있었고 최근에는 지지율이 높은 순서. 야당 쪽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게 윤석열 씨잖아요.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야당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그냥 양해해 주세요. 네. 민감한 얘기니까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여당이 아니면 야당이라고 할게요. 네. 그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씨께 많이 올라가는 게 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에 서현이 이제 무거워지니까 서현이 여기 대비 100%로 올라가니까 무거워졌거든요. 2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뒤에 제일테크노스가 치고 나갔던 거예요.
앞에서 이제 서현이 올라갈 때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뒤에서 상한가 치면서 뽑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누구예요?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간 거예요. 1, 2, 3위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씨였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지지율이 낮았죠. 지지율이 낮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잠용이라고 부르죠. 잠용. 근데 이분들 거는요, 원래 좀 한참 있다 가거든요. 시기적으로는요, 대선이 이제 한 1년 앞두고 그때쯤부터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대선이 2022년 3월달이니까 그러면 내년 초쯤에나 좀 움직일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왜냐면 유력 대권 후보만 그 당내 경선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가지고 그 흥행을 시켜야 되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잠룡들 있죠.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유력 대권 후보가 딱 올라갑니다. 당마다 나오죠. 여당, 야당, 그죠? 그래서 잠룡들이 이제 그때부터 얼굴을 내밀고 언론에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래요. 그러면 대선주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제발 대선주를 차트 보고 하지 마세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사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대선주가 올라갈 때 인맥주, 정책주 이거 다 틀려요. 인맥주도 학연, 지연, 혈연이 있거든요. 다 틀려요. 순서가 다 틀려요. 친척도요 순서가 있어요. 학교도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해외 유학파 다 달라요. 지방대, 서울대 다 다르고요. 다 다르다고요. 또 지방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따라서 그 다 달라요. 다. 도지사까지 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뭐 정치인 출신이냐 아니면 관료 출신이냐 학자 출신이냐 다 달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그냥 안철수 대장주, 윤석열 대장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한 3개월, 6개월, 한 2년 전에 급등했던 거 있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대장했던 거 지금 또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저 같으면 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 유튜브에다가 이낙연 대장주 그럼 맨날 남산알루미늄만 나오겠죠. 남산알루미늄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사면 돼야하는데요. 힘들게 가잖아요. 가기는 가되 안 갈 수도 있지만 가기는 가되 힘들게 간다고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튼 대선주가 지금 원래 잠룡급 대선 주자들을 종목들은 좀 천천히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2018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여당, 민주당이 싹쓸이했잖아요, 그죠? 네, 싹쓸이했는데 정책이 아닙니다. 부산시장 지금 공석이죠. 서울시장 공석됐죠. 그 내년에 뭐 해야 돼요? 4월달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1과 제2의 도시예요. 양쪽을 다 합치면 최소한 1,500만 유권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구만 따져도 얼만데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경기도지사 약간 리스크가 약간 좀 크죠. 네,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죠? 네. 크잖아요. 거기다가 경남 도지사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울산 광역시장도 약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이건 사실 거의 이거는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 아닙니까? 강원도나 이제 뭐 충청도권은 전라도권은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경기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울하고 부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터진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까지는 못 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이쪽으로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거고 그럼 언론도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언론이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몰리잖아요. 반드시 주식시장에 테마주가 형성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벌써부터 지금 이제
그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이미 정치인들 돈과 관련된 사람들은 벌써 이 계산 다 놓고 있을 거라고요. 네. 뭐냐면 어차피 대선주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 그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양해를 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선주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저는 이미 대선주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죠? 네. 저희 방에 매집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세요. 하시되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번 이 박원순 씨 이 사건이 대선주자 중에서 잠룡급들 있죠? 이쪽에 폭발적으로 그냥 기폭제 역할을 한 거야. 기폭제. 원래는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는데 터트려 버렸어요. 이제 이 사건 이제 뭐 장례식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끄러질 것 같거든요. 좀 안 좋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이제 거론되고 당연히 그럼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막 종목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선주를 안 해보신 분들이나 해보셨다 하더라도 수익을 별로 못 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민주당이 저렇게 표를 싹쓸이했고 다 장악하고 있는데 대선주가 움직이겠어요?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 빼면 윤석열 씨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 지지율 1%에서 많아야 5%던데 이거 가겠어요? 예, 갑니다. 지지율 조사에 포함도 안 되는 사람 저는 상한가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편견이에요. 선거가 2년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예요? 예, 4년 남기고도 가는 거 봤습니다.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것도 봤습니다. 4배, 5배 가는 것도 있었어요. 별의별 걸 다 봤어요.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별의별 걸 다 봤거든요. 저도 이제 방심하다가 놓친 적도 있어요. 근데 공략을 잘해서 수익을 크게 내드린 적도 많고요. 다 두루두루 경험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왜요? 공략하시라고요. 공략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주 그 잠룡급들은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 벌써부터 이제 급등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이낙연 씨 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범양건영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씨 거는 아까 에이텍 TN, 그 다음에 동신건설 뽑았죠. 과열됐어요. 아무튼 뽑긴 뽑았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거 서현, 제일테크노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6,000원대에서 다 팔았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싹 다 팔았어요. 그래서 끝냈어요. 왜요? 다른 거 살려고. 아직 이제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안 간 거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씨 거, 진양산업.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세훈 씨는 왜 가는데요? 박원순 씨 시장 되시기 전에 이분이 시장이었잖아요. 안철수 씨 거, 써니전자. 들었다 놨다 하죠? 뭐 한 거? 이제 시작한 거 이제. 해보겠다고 이제 거칠게 누르기도 하고 들기도 하겠지만 시작한 거예요. 안내. 들었다 놨죠? 바닥을 잘 잡아놓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홍정욱 씨, KNN, 차트가 떠있죠? 디지털조선 시원하게 올리고 있죠? 이거 말고도 이제 홍정욱 씨 관련주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더 있어요. 임종석 씨, 화인베스트. 금요일날도 급등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죠? 네. 저한테 조국 관련주 물어보시던데 조국 관련주 잘 안 움직여요.
화천기계인데 이건 안 움직이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게 많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잠룡급들 대선주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많아요. 네. 누가 있겠어요? 유시민 씨, 고해양주. 뭔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니 대선주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벌써 시작했잖아요. 언제부터요? 4월달, 5월달에 미리 매집을 해놓으셨어야 돼요. 지금은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대선주 들어가면 대신에 기존의 4월달, 5월달, 아니 6월달에 매집하신 분들보다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실 거예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실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세요. 이게 순환매가 들거든요. 제가 정책주에게는 오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판 뉴딜. 왜냐면 10시 반 정도까지만 오전 방송 진행하고 회원들 이제 추천주들 보유 종목들 또 이렇게 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하고 오후에 한국판 뉴딜 관련주 쭉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선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홍정욱 씨 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방에 매집해놓은 종목들이 있고요. 뭔지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수익이 잘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바닥에서 삭스리한 것도 있습니다. 네. 매집을 이미 다 해놨어요. 회원들은.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대선주들이 일제히 동시에 날아가고 동시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선주들이 각자 다르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 눌림목 순환매가 나옵니다. 순환매. 요즘에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이요. 한 종목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정욱 씨 관련주를 얘기하셨는데, 홍정욱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러면 10개가 옛날에는 동시에 들었다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10개 중에 대장이 있겠죠. A급, B급, C급이 있거든요. 근데 A, B, C가 그대로 들었다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따로따로 갑니다. A가 막 가다가 힘들면 B가 가고요. B가 가다가 힘들면 C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불꽃놀이 할 때 이게 순서대로 쏘죠. 그죠? 네. 그렇게 지금은 진행이 됩니다. 잠시만요. 아, 예, 예. 잠깐만요. 종목이 또 하나 올라오는 게 있네요. 잠시만요. 회원들 종목 좀 하나 보고 올게요.
네. 네네. 아, 여기 이제 회원들 종목 급등하는 게 있어서 잠깐 리딩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이제 대선주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그 방금 말씀드렸죠. 이낙연, 이재명 씨, 그 다음에 윤석열 씨처럼 지지율이 이제 큰 후보들뿐만 아니라 이 잠룡들 이제 이 종목들까지 이게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씨다 그러면 윤석열 씨 안에 종목들이 서로 순환매가 일어나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이에요. 서현이 처음에 이제 그 이낙연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서원이 급등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서원이 처음에 6월 29일 날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6월 29일 날 고점을 찍을 때 이게 어떤 고점이었냐면 말 그대로 신고가를 낼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부담되잖아요, 이제 지금. 신고가를 낼 만큼의 이제 그런 호재는 없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신고가가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제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서원이 더 이상 못 치고 나가니까 뒤에서 누가 나가냐? 범양건영이 형님 제가 갈게요. 좀 쉬세요. 그러면서 이제 범양건영이 6월 29일부터 쭉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즘에 이 패턴으로 가요.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서연 요게 악고점을 제끼고 여기를 뚫으면서 쭉 급등을 합니다. 고점이 언제죠? 7월 3일 전후죠. 네. 7월 3일 날은 추가 상승 나온 거고 7월 2일, 7월 3일 여기가 이제 급등을 했던 요 지점이에요. 자, 거래 터지면서 올라갔죠? 2배 이상 상승했죠? 그러면 이제 무거워지거든요. 과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이 이제 무거워서 버벅버벅 됐겠죠. 그러니까 제일테크노스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은 원리죠. 범양건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쫙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홍정욱 씨 중에 KNN이 대장이었는데 우리 회원들 이거 다 외우시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기법 강의를 아무리 좋은 걸 해드려도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맞죠? 왠지 어떤 기법 강의 이런 걸 딱 듣고 나면은 나 혼자서 대선주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뒤돌아서시면 다 까먹으시죠? 네. 저도 처음에 주식 배울 때 그랬어요. 네. 나중에 하도 안 돼갖고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냥. 귀에 꽂고 자고 막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KNN이 7월 초에 한번 들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악고점을 제끼긴 했는데 홍종우 씨 관련주로 이제 막 그렇게 치고 나갈 만한 재료가 없으니까 애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열됐어요. 왜냐면 거래량을 보세요. 2012년도부터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무거웠던 거예요.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버벅버벅 되니까 그 뒤에서 디지털 조선이 형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쫙 치고 나온 거예요. 저희 방에서 공략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디지털 조선 공략했고요. 제일테크노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다 팔았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종목 갖고 대신 안 합니다. 요겁니다. 제일테크노스 6월 23일날 추천했던 거죠. 잠깐만요. 여기 회원들이 뭐 좀 부탁하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이거 처리 좀 해드리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보시면 윤석열 씨 관련주 이제 제일테크노스를 어디서 사요? 정확하게 여기서 사죠. 그 뒤에 한 번 더 사드렸어요. 신규원들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 더 추천했어요. 네. 언제 사요? 6월 13일날. 서현 올라갈 거 가만히 째려보고 있다가 서현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종목이라서 별로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했어요. 매수가가 3,000원대 사서 6,000원대 팔았습니다. 수익은 60% 이상. 네. 전량 매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요. 아, 예, 예, 배주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아, 예, 지리사님도 1년 연장하셨다고요? 아,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왜 다 팔았을까요? 끝났을까요? 끝나진 않았겠죠. 하지만 잘 보세요. 주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수를 여기서 해서 여기에서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왜 팔았냐? 신용을 잘 보시면 저희가 주식을 살 때는 신용이 없어요. 개인들이 손절하거나 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팔 때쯤에 어떻게 돼요? 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왜요?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면 그 다음엔 뭐가 오죠?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늦게라도 수익 내시려고.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대손주는 차트 보고 이런 데 들어가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만 여기 들어가 수익 내도 부스러기만 먹고요. 한 번 잘못 걸려들면 물려요. 대손주나 특히 정책 테마주는 이제 이런 데서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요, 특히 직장인분들 이런 데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여리신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과감하게 매매 못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 이런 데서 따라 하시면 큰일 나요. 대형사고 터진다니까요. 이런 데서 매집하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정확하게 서현, 제일테크노스, 아까 서원에서 범양건영, 홍정식 거에서는 KN에서 디지털조선 넘어가는 거 보고 있죠? 이거를 나중에 올라가고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듣고 계신데 처음부터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왜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해봤거든요. 차트 보고 하냐고요? 아니요. 차트를 무시하고 봐야 돼요. 차트 무시하고 뉴스 무시하고 봐야 돼요. 윤석열 씨 있게 올라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요? 앞으로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질 테니까. 그게 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고 뭐 그래서 테마가 형성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게 누구냐? 대선주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수혜주예요. 정책 수혜주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이따 오후에 또 해드려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대선주라고요. 왜요? 정치는 곧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유튜브 검색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유튜브 검색 하시면 어떤 종목이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개인들이 검색 많이 하는 종목. 똑같잖아요. 뉴스에서 그 종목이 왜 올라오겠어요? 사람들이 그 종목 검색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종목을 사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 싫은 사람도 사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투자가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끝납니다. 왜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종목들이 약간씩 다르게 가요. 그래서 주식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던 이게 바뀌었구나. 주식을 여러분들 30년 했다는 얘기는요. 88 올림픽 때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외환위기가 아니고 88년 88 올림픽 때 그때보다 그 전부터 하신 분들 계세요. 저희 방에.
근데 왜 들어오셨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맞구나, 이게. 그거를 잘 바뀐 걸 잘 아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방이에요. 다 보면서 하거든요. 신용이 늘어난 거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많이 해봤다니까요. 개인들이 어디에서 신용을 지르는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거래가 언제 터질지도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먼저 매도를 하는 거고 먼저 매집도 가능한 거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테크노스 다 팔았거든요. 그 윤석열 관련주 끝났냐? 아니요. 아직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거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 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는 간단해요. 인터넷 검색 그리고 차트, 뉴스 그리고 내 오감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회원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여기서 제일테크노 추천할 때쯤에 제가 무슨 기법 강의를 했냐면 이런 걸 했어요. 여기다가 네이버 검색창을 하나 띄워놓고 제가 윤석열 대장주를 윤석열 관련주를 검색하는 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안 찾겠죠, 그죠?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제가 쳐서 해드렸다니까요. 왜 했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수익 안 난다고요. 그것까지 다 해드렸어요. 회원들한테 속지 마시라고. 거기에 검색할 때 제일테크노스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사시라고 강하게 권해드렸고 회원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오래 안 기다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이제 비관론자들이 또 나타나서 증시가 이상하게 수상하게 많이 올랐다. 이제 폭락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증시는요 얼마든지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건데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런 폭락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비관론자들이 많네요. 한 말씀만 더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얘기는 안 했군요. 참. 회원을 모집하려고 아까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내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얘기하면 회원들 안 모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모르는 건지 이 주식시장 심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조정원 다는데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 모아놓고 설령 모인다 하더라도 불안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서로 현금 들고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건데 그래갖고 돈은 도대체 언제 벌겠다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나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모여가지고 현금 들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실 나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가난하게 살게 되니까 그게 싫으셔서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님한테, 내 배우자한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으셔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좀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려고 주식 투자 시작하셨잖아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왜 들어와서 현금 들고 있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속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언론. 이거를 많이 본 비관론자가 개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비관론자들은요 자기가 비관론자인 걸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기는 신중한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비관론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진짜 신중한 사람은요 남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증시 폭락 온다고. 저도 폭락보다는 상승을 얘기하지만 저도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맞는 종목들 그때그때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가는 게 그게 고수예요. 내일 폭락 나올 거다, 언제가 바닥이다, 여기서부터 급락한다, 이만큼 폭락한다, 그거를 맞추는 사람이 고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지혜롭게 여유를 갖고 대처하는 사람,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인 거예요. 폭락 올 테니까 준비하죠. 그게 고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셨죠? 네. 비관론자들한테 그만 속으시고
그 감옥에서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주만 해도 여러분들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응? 그리고 대선주만 있어요? 정책주 있다 얘기해야 되는데 정책주는 하루 만에 얘기 못해요. 2, 3일 얘기 더 해야 돼요. 공개방송은 내일까지인데 이 얘기를 언제 다 해드리겠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펜 엔터테인먼트를 띄워놨었는데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그 소비 그 주도 급등하고 있죠. 중국에서 한알령 그거를 이제 해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뽑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거는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머리를 잘 썼어요. 이낙연 주로만 올리기 애매하니까 같이 엮어서 올려버리네요. 그냥 대단해요. 하여튼 세력은 천재 중에 천재들이에요. 이 상태로 가면 상한가도 가겠어요. 그죠? 네. 현재 보유 종목입니다. 수익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백광산업도 이제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뭐예요? 코로나 수혜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물량 좀 남겨놨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급등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예요. 재료가 바뀌었어요. 구로 고척동에 땅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급등하는 거예요. 최근에 SG 관련주들 급등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꾸 테마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한국판 UDL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수혜주에서 재료를 바꿔버립니다. 요즘 세력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백날 하셔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 하시면 힘드시다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도움이 잘 안 되세요. 한 15년 전에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요 검색 잘 하십니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검색을 더 잘 하시겠습니까? 속지 마시고 낡은 종목으로 수익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남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재료가 바뀐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회원가입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고 오전장 마칠게요. 매수 매도 사인은 반드시 문자로 나갑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 제일테크노스나 이런 것들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 매도 사인이 반드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침에 장 시작하기 한 10분 전, 15분 전, 20분 전에 미리 매수 매도 사인을 미리 내드리고요. 장중에 매도 사인 내드릴 때도 요런 데 있죠. 편안하게 팔 수 있게 붕 떠 있을 때 그때 뭐 매도 사인 나가자마자 푹 꺼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붕 떠 있을 때 있죠. 네. 그때 매도 사인 냅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파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에 그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네. 수술 들어갔다가 오셔도 막 얼마나 바쁘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 네. 그래도 다 파시고 잘 따라하세요. 네. 그 승무원도 있으셨는데 승무원들도 얼마나 바쁘세요. 네. 다 파세요. 다 잘 파세요, 다. 네. 그리고 손절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재료, 실적, 그다음에 재무 건정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대형주도 추천을 하지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대선주나 이런 거 추천할 때도요. 요즘에는 세력들도요. 잡주 이렇게 안 올려요. 왜냐면 회계 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세력들도 잘못했다가는 회사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세력들이요. 테마주 할 때 그렇게 그 우리 옛날 얘기하는 멍멍, 개잡주 있죠.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요즘에. 네. 세력도 요즘에 좋은 거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위주로 합니다. 재무 건전성이나 실적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편안하죠. 그 다음에 단기하고 스윙을 병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윙이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데 보이시죠? 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맞게 매도 사인을 적절히 또 내드립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을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굉장히 빨리 듭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직장인분들 따라하기 쉽게 매수 매도 사인도 내드리고 그 아주 편안하게 팔 수 있는 타이밍에 매도 사인도 내드려요. 그래서 한 5년 넘었어요. 5년 넘게 회원들한테 뭐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어요. 뭐냐면 뭐 못 팔았다. 매도 문자 받자마자 떨어져서 못 팔았다. 그런 문제 저기 연락 받은 거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가격에 잘 팔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요. 네. 아무튼 못 팔았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저희 방 회원분들이 이제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중년분들이 많으시니까 방분위기가 재밌으면서 되게 편안합니다. 뭐 60대, 70대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5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네, 40대도 그렇게 많아요. 네. 물론 이제 20대 뭐 대학생도 있고 30대 직장인분들도 꽤 계시는데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방분위기가 되게 점잖하고요. 되게 편안합니다. 재밌고요. 그리고 이제 비중 조절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중 조절은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해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본인들 이제 투자 성향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내가 단기다, 스윙이다, 그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리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공방한다고 조금 오버됐는데 보통 8시 한 9시 정도부터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오전 방송 진행하고요.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쉬시고 오후 방송은 이제 2시 한 40분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을 해요. 하루에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느냐? 오늘 해드렸던 얘기 있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공방이니까 종목 노출은 못하니까 그게 좀 차이점인데 정의원 방송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제일테크노스를 샀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테마주 중에 또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도 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재 제일테크노스가 대장인지 중간인지 후발주자인지 이럴 때는 어떻게 공략하는지 이거 외에 서현은 어떻게 갈 것인지 쭉 다 얘기합니다. 이거를 팔면 어디로 갈 건지 돈이 저기에서 보인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세요. 매수 매도 문자 똑같이 나가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루에 3시간씩 기법 강의, 시황 자세하게 브리핑하고요.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주식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왜요? 시황자만 드리려고. 꼼꼼하게 시황도 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법 강의도 이제 더 좋은 기법 강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녹화 방송을 반드시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회원들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녹화 방송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게 빨리 듣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들 들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오시면 실력도 이제 많이 늘으실 수 있고요. 크게 늘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은 혼자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방에 좋으신 회원분들 되게 많으세요. 고수들도 많으시고 우리 처음처럼님 뿐만 아니라 저랑 10년 되신 회원이신 10년 된 회원이신데 고수님들도 진짜 많으세요. 네, 제일 고수가 우리 또 처음처럼님이시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편안한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래 안 기다리셔도 돼요. 대선주하고 정책주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잠시 두려워했던 것 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쓸어 담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네. 뭐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리겠죠, 그죠? 네. 무료 종목 추천보다 유료 추천주가 훨씬 강력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후 방송은 이따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2시부터 3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오후 방송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 이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대통령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내일로 하루 연기됐으니까 오늘 꼭 들어두셔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 흔한 말로 채널 고정하시고 이따 오후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